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드동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수몽키의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주식이란 책을 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는 이제 지난 영상에 있고요. 바로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총 챕터 5개로 되어 있죠. 40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이라서 한 번에 하면 좀 분량이 길 것 같아서 2개로 좀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챕터 1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을 왜 하게 됐는지, 기회의 땅이다.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회사들이 미국에 상장을 하게 돼서 미국 주식 시장은 이제 글로벌 시장인 거죠.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그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게 챕터 1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3년 만에 이제 1억을 이제 달성을 하시죠. 예, 마이너스 이거 소수몽키 이분께서 2천만 원 마이너스 마통을 하셔가지고 3년 만에 1억을 달성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굉장히 그게 저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예 미국 시장을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국내 시장이랑 미국 시장 우량주를 비교를 해놓고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미국 기업들이 더 뭔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뭔가 진입장벽, 경쟁 우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들어가서 3년 만에 1억이라는 직장인으로서는 쉽지 않죠. 1억 모으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쭉 경험을 쌓으면서 미국 주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미국 주식을 이제 종목 결정할 때 총 세 가지 관점으로 종목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챕터 두 번째 얘기였던 거죠. 지갑 털기, 그리고 올리고 풀리고, 그러니까 뭐 성장성, 진입장벽, 뭐 그런 걸로 있고, 그리고 어부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소니,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소니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AMD가 그렇게 반도체가 뜬 그런 케이스. 그래서 총 세 가지 관점으로 종목을 결정한다. 이 챕터 3번은 그렇게 종목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들어갔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매수랑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저는 이제 개별 종목 투자가 아닌 해외 ETF를 해서 킵바잉 하면서 절대 팔지 않을 거를 이제 조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90%의 사람들이 저랑 비슷하게 그런 마음을 들어가죠. 해외 ETF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들어가요. 아, 난 절대 팔지 않겠다. 근데 실제로 90%의 사람들이 이제 좀 포기를 하고 저 복리의 저 마법을 경험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계속 들고 있다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월급쟁이가. 왜냐면은 그 사이에 온갖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있고, 뭐 해외 ETF가 아니라도 개별 종목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주식이 나올 수도 있고, 개별 종목 사이에서도 아, 이건 팔아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전략적으로 아, 이건 내가 장기로 갈 거 아니야. 눈에 딱 보이는 이렇게 요때 오르고 요때 팔면 내가 수익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이제 확신이 들면은 그때 이제 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미국 시작을 저는 이제 해외 ETF로 했는데 이분은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하신 거거든요. 챕터 5에 가면 이제 ETF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개별 종목과 ETF를 이렇게 약간 섞어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챕터 3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잡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주식 투자를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 것도 없죠. 솔직히 해외 ETF 계속 사는 건 투자를 하기도 그래요. 이게 매수 매도를 하진 않아요. 저는 매수만 하고 있죠. 킵바잉. 근데 이제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하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수 매도가. 매수는 뭐 저평가될 때 뭐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면 매도가 되는 순간 그동안에 제가 이 주식을 통했을 때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매도. 끊고 뭐 손절, 익절 이것도 다 매도잖아요. 그런 타이밍. 그래서 이 매도가 되게 중요하다. 물론 매수도 중요하고. 그래서 요거를 큰 네 가지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 저도 좀 하면서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 테마는 해외 ETF보다 개별 종목, 예,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름에 패딩 사기.
여름에 패딩을 사면 어떻게 살죠? 역시즌이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팔잖아요. 겨울에 에어컨 팔고, 여름에 패딩 살고, 실제로 저렇게 프로모션 하잖아요. 몽클레어를 되게 싸게 판다든지, 2월 재고긴 해요. 그런 것들은 다 신제품 나오기 전에. 근데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주식은 미래의 기대치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라든지, 뭔가 그런 게 나오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뉴스 호재라고 해서 그때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뒤가 늦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건 물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내가 알 정도 누가 그러잖아요. 야, 야, 내가 돌고 돌아 내가 알 정도면 모두가 다 아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막 그 뉴스가 나오고 뭐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 미국 주식 얘기입니다. 결국 그 기업의 본연의 가치로 주가는 수렴하게 돼 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오렌 버핏이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기업의 실적, 이게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막 이렇게 요동치고 오버슈팅 되고 막 하다가 결국엔 기업이 이렇게 본연적으로 계속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수익을 내면 결국엔 이 가치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의 기대감을 부풀리는 예정돼 있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월에 무슨 뭐 신차 발표회, 그렇죠. 신제품 발표회 이런 것들 매월 해왔어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거 막 그런 데 한단 말이에요. 대충 이때쯤 되면 이 기업이 신제품을 내놨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요때가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가기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때 산다는 거예요. 이때. 이게 여름에 패딩 사기 전략이라는 거죠. 왜? 여기 오르는 게 거의 확실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쯤 되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왜? 여기쯤 되면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막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미디어에서 계속 이제 나와요. 이제 막 누가 뭐 신차 출시한다더라. 어디가 신제품 한다보다 원래 여기에 관심 없던 애들도 막 들어오는 거죠. 이때 막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남들보다 일찍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름에 패딩 사기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데이가 됐어. 막 신제품이 막 나왔어. 근데 그게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혁신의 제품도 아닌데 작년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데 그러면 기대 수준이 꺾이겠죠. 아니야, 이거 혁신인데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디데이가 되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때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이때 사는 거죠. 그럼 요때가 되면 요때 들어가면 안 돼요. 요때 들어가면 안 되고 요때 되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매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결국 푹 꺼지면 장기 보유로 간다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소니가 게임기 콘솔 시험에서 이제 붙었죠. 근데 이제 4개월 전에 이게 막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2000 몇 년, 뭐 신형 몇 세대 콘솔 게임기 출시한다. 소니만 내는 게 아니고 MS도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서로 시장 마켓. 왜냐면 얘가 선점을 해버리면 그 콘솔 시장이 다 넘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도 얘가 출시를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1년 내, 몇 개월 내에 얘도 내야 돼요. 그래야 MS를 뺏기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얘가 내면 얘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콘솔 시장이라는 건 진짜 제로섬이 강한 쪽이라서 그래서 아예 한쪽이 늦어져 버리면 아예 시장의 승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얘가 내면 곧바로 얘도 몇 개월 내로 내야 돼요. 그렇게 둘이 하고 있죠. 그럼 이게 4개월 전에 AMD 이제 반도체죠? 예, 그걸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부질이죠, 어부질이. 누구나 이겨라 전략. 지난 시간 챕터 2에서 나왔던. 얘는 좋은 거예요. 왜? 얘네 둘이 이 AMD 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이면 출시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출시일 3, 4개월 전에 AMD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많이 튀어요. 얘보다도 얘가 더 튀어요. 예, 실세일 되면. 이런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걸 하고.
특히 트위터. 저는 모르겠는데 미국 대선이랑 트위터가 관련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트위터 이제 대선 시즌이 되면 트위터가 이때 여기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후보별로 여러 가지 그 뭐 홍보라든지 그런 걸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하나 봐요. 정당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얘가 트위터 주가가 엄청 오른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보겠죠, 트위터를. 트위터 채널을 통해서. 그때. 미리 또 사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패턴을 보면서 알아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된다. 3, 4개월 전에 한 80 정도라면 디데이가 되면 오버슈팅 된다는 거예요. 확 오른다는 거죠. 과열이 된다는 거죠. 80에 샀으니까 120은 뭐예요? 이때 일부 매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오래 쭉 가면 장기 보유한다. 예. 얘가 정말로 장기 보유할 정도의 매력 있는 애라면 쭉 들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일부 팔고. 요거 팔고 100이 됐을 때 이때 또 구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름의 패딩 사기 전략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디데이를 파악. 요거를 기준점으로 한 3, 4개월, 6개월 전에 매수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많이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 정도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안 하고, 파악도 안 하고. 예. 저는 솔직히 이걸 실행해 본 적은 없어요. 전 이걸 실행해 본 적은 안 돼.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지금 회사 말고 지난 회사가 상장사였는데, 재계설 10위 안에 드는 상이었어요. 근데 시가총액으로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제가 이제 내년쯤에 뭔가 런칭할 게 있었어요. 예.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됐던 거죠. 약간 저도 요런 느낌이었어요. 내년 4월쯤에 이거 런칭하면 주가 오르겠는데 이때쯤 되면. 예. 이게 4월쯤이었거든요. 4월에 런칭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쯤에 그 전에 회사 이직한 그 퇴직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때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요. 주가를 얘기하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14만 원이었어요. 14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때 되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신규 서비스가 런칭됐다는데 못해도 오르지 않을까? 미치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진짜로. 통상적으로. 예. 근데 사람의 생각이 정말 이때 이상한 이벤트가 두 개가 터져요. 예. 정치적인 이슈가 터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정치적인 이슈 하나랑 이게 또 정치적인 이슈 하나가 터져요. 그러니까 얘가 아사리가 났어요. 진짜 약간 이렇게도 가는구나 해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막 7만 원, 6만 원까지 떨어져요. 예. 그래도 이때 런칭을 하긴 해요. 조금 올랐나?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너무 크리티컬하니까 이 서비스 런칭한 거는 이게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컸어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돼서 실적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런칭을 했어요. 이거 물렸죠, 제가. 13만 원에 들어갔는데 8만 원 유출했는데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차 때 이랬거든요. 5년이 될 때까지 1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10만 원이 뭐예요? 9만 원도 넘은 적이 없어요. 정말. 5년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물린 거죠. 이 얄팍한 세상, 얄팍한 이 두 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그 사이에 코로나 왔죠. 코로나 한번 오고 뭐 하고 하면서 이 5년이 잃어버린 5년이 된 거예요. 이 5년 동안 10만 원도 못 갔어요. 10만 원도, 10만 원도, 10만 원도. 저 그래서 저가 그래도 9만 원? 8만 원대 팔고 나왔던 것 같아요. 5년에 이 기회비용을 생각해봐요. 1,000만 원 들어갔는데 600만 원인가 거의 그 정도 700만 원인가 이러고 나왔어요. 저 딴에는 여름에 패딩 사기 전략이었는데 이벤트가 있는 거였잖아요. 이게 6개월 전에 이게 당연히 이제 짱구를 굴려서 한 건데 저처럼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요. 이거 보니까 저의 그 얄팍한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 제 경험이. 내가 이걸 왜 샀지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사냐의 바위의 문제고 이건
할 때예요. 그때 언제 파냐. 기본 전제는 이분도 장기 보유를 권장하세요. 자꾸 그렇게 막 갈아타고 하는 것보단 장기 보유를 하는데 더 좋은 놈이 있을 때, 이건 워렌 버핏도 그런다고 그랬죠. 그때 주주 총회나 할 때 질문을 받았어요. 워렌 버핏이 본인이 생각하는 최악의 투자는 뭐냐? 첫 번째, 투자하지 못한 거. 예. 내가 지금 저 주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하지 못한 거. 자금 산출. 두 번째, 더 좋은 옵션이 있는데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갈아타길 못한 거. 그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좋은 옵션이 있을 때 딱 보니까 얘가 성장성도 좋고 진입 장벽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바스켓에 들어있는 애보다 얘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갈아타는 거죠. 그런 명백한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애가 성장 동력을 상실했어. 예, 성장 동력.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즈니스에서 영원한 왕자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인 기업이 연속으로 1위를 두 번 한 적은 없대요. 계속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 계속 시가총액 안에서 그 안에서도 시가총액 1, 2위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미국 시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미국 시장은 그만큼 다이내믹하고 그렇게 혁신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그건 없다는 거죠. 바스켓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세 번째 이거 1번도 있고 2번도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자 했을 때 그 최초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원을. 제가 지금 ETF 얘기를 했고요. VO를 V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V 스파이랑 VO. 제가 그걸 왜 샀죠? 그거 듣겠잖아요. 개별 종목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분산 투자 효과가 있고 10년을 보유하면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적립식으로 하면 그 목적이 때문에 저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어떤 개별 도시, 개별 종목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지수에 따라서 가니까 시장 평균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왜 해외 ETF, 미국 저 VO를 왜 샀지? 계속 그걸 근본적인 물음을 묻는다는 거죠. 어디가 뜨고, 누가 뜨고, 막 테마주가 뜨고, 오케이, 알았어. 근데 내가 이걸 왜 보유하려고 했지?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하락은 지나고 나면 매수기. 그래서 원래 내가 이걸 보유하고자 했던 이유가 그대로 있어요. 해외 ETF, VO가 제가 사려고 했던 이유가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맞잖아요. 전 시간이 제가 많이 나면 모르겠어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등락이 했긴 했지만 결국엔 우상향을 하니까. 그리고 10년, 20년 들었을 때는 원금 이상은 가니까, 확률적으로. 그리고 적립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해칭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근본 이유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1년을 투자했다고 할게요. 근데 갑자기 막 회의감이 들어. 내가 이걸 왜 했지? 별로 안 느는 것 같고. 근데 그 이유가 존재하면 보유하는 게 맞죠. 보유하는 게. 보유하는 게. 근데 제가 지금 VOO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옵션. VOO가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될까요, 얘가? 거의 VOO보다 더 좋은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항상 약간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지루하다고 느낄 때마다 요 원칙을, 요 원칙을 가슴에 새기려고 해요. 내가 지금 전혀 주식을 몰라고 전에 그렇게 실패했던 경험도 있는데 내가 이 VO를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 내가 이걸 왜 들어갔지? 애초부터 10년을 들어가려고 한 거잖아.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한다는 거죠. 그 팔아야 하나 의구심이 들 때 웬셀이죠. 1순위 이유 찾기. 그리고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보유할 것이죠.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 S&P 500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오르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도 알고리즘 떠서 본 건데 뱅가드죠. 존 보글 지금의 저 20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일컬어지는 저 ETF, S&P 500 ETF로 만든 음, 존 보글이 이제 실제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할 때 이제
뭐 약간 컨퍼런스 같은 거 발표할 때 했던 그 투자에 대한 본인의 어떤 팁 이런 걸 알려주는 영상에서도 저도 봤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기 책 썼던 책에도 자기가 썼대요. "This too shall pass away." 그러니까 "This too" 이것 또한 "shall pass away." 결국 지나가리라. 이게 워렌 버핏도 그 얘기했고 몽고도 그 얘기했어요. 하락장과 상승장은 주식시장에서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계절에 뭐 여름에 되면 소나기 내리고 겨울 되면 눈이 내리듯이 그냥 하락장이 오는 건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투자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근데 그 일상이라는 거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존 보글이 진짜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최고의 상품이다. 우리 진짜 이 사람이 투자자한테 기여한 바는 정말 크다.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게 나왔죠? 정말로. 전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진 않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쥐고만 있어도 오랫동안 쥐고만 있어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계속 보유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다만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돈이 무리하면 막 뭐 전세자금 끌어다가 쓰고 나 막 현금 왜냐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예, 1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장 와서 20% 30% 빠진다고 생각해 봐요. 8천만 원, 7천만 원 막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당장 써야 되는 돈이 있으면 애 등록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D-Day가 도래할 경우 아까 얘기했죠. 요거. D-Day가 도래했을 때 120까지 튄단 말이에요. 원래 80 정도에 샀다고 치면 원래 변동성이 커져서. 근데 요때 매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매도. 그때 한다는 거죠. 저평가가 해소되었을 때 이게 성장 동력 상실이랑도 비슷한 얘기인데 매수하실 때는 저평가될 때 사잖아요. 보통 내가 보니까 PER이 좀 낮고 얘는 10만 원짜리 같아 내가 보기엔. 근데 지금 막 3만 원이란 말이에요.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슬슬슬 계속 올라. 얘가 경쟁 성장이 계속해서 얘가 10만 원, 15만 원 같이 오르면 계속 킵 유지하면 되죠. 근데 얘는 원래 본인이 생각하는 10만 원짜리. 근데 거기에 이미 왔어 주가가. 그럼 그때 되면 본연의 가치에 온 것 같아? 그러면 이때 파는 거죠 그때는. 더 이상의 이제 얘가 주가가 더 올라.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본연의 가치로 수렴하죠. 12만 원까지 갔어. 얘는 내가 보기엔 얘는 10만 원짜리야. 10만 원짜리야. 그럼 이거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 결국에 10만 원으로 떨어질 게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요, 호고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요, 고수의 영역이에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기업 가치를 판단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업 가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기업이 한 주당 10만 원짜리인지 15만 원짜리인지 12만 원짜리 어떻게 알아요, 이걸? 이걸 어떻게 알죠? 이건 정말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주식을 진짜 정말 어려운 거죠, 그게. 그게 산술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건 정말 지식을 많이 보고 많은 기업들을 보면서 솔직히 이게 비슷한 게 부동산도 약간 비슷해요. 10억짜리 아파트란 말이에요. A라는 지역에 10억짜리, B라는 지역에 10억짜리, C라는 10억. 다 34평. 국민 평형이에요. 토프만 있고 바퀴를. 누구는 7억이고 누구는 8억이고 이건 6억이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비교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임장을 많이 다니는 거죠. 임장을 많이 다녀서 이 사람 머릿속엔 본인이 생각하는 34평 10억짜리의 모습이 있어요. 딱. 예. 얘 7억, 얘는 싼 거야. 얘 12억, 얘는 오버슈팅 된 거야. 이거 안 들어가죠. 내가 생각하는 34, 10억은 요 정도는 갖춰야 돼. 역에서는 몇 분 거리고 이 관점이 왜 생겨요? 임장을 많이 다니면요 이게 보여요. 그리핑이 돼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임장을 두 개만 가내는 A 두 개밖에 비교를 못 하잖아요. 상관이 안 서는 거예요. 얘가 비싼지 싼지 두 개 놓고 무슨 비싸고 싸고 가. 근데 얘가 임장을 많이 다녔어. 20군데 다녔어. 34평 쭉 봤어. 얘는 이 본인 머릿속에 이게 데이터화 돼 있어. 10억, 34평에 10억짜리는 어느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12억이야? 이돈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돈으로 이게 되는 거야. 야, 그 돈이면 저쪽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을 많이 다니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거의 그 정도 경지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이 싼지 만지, 본연의 가치 이상으로 갔는지 맞는지,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되려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2번은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해요. 실제로 이 책에서도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요거는 이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예, 요거는 쉽지 않죠. 저도 그랬죠. 그 이벤트 지나고 나서 얘가 14만 원 들어갔는데 얘는 진짜 성장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는. 그러니까 얘가 10만 원을 계속 못 넘고 있죠. 예, 그런 거 보면 아, 주식은 쉽지 않아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랬지. 제가 만약 1억 들어갔었어 봐요. 어우, 아찔하다. 1억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억 들어갔으면 6천만 원 받고 나오는 거예요. 4천만 원 잃어버리고. 그거는요, 회복하다 끝나요. 4천만 원이면요, 여러분, 직장인이 얼마, 1년을 꼬박 몰아, 1년 꼬박 몰아도 4천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또, 샐러리맨. 맞벌이 해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1억 했다가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5년 들고 있었는데 6천만 원 했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4천만 원 손해보고. 그 4천만 원 어떻게 회복해요, 제가 그거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1,000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매수 매도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이것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기, 여론 패딩 해보고, 내가 언제 팔까? 내가 그걸 구매했을 때, 매수했을 때,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이번엔 갈아타기. 우리는 한정된 재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 1억,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거 1억, 아니면 5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놈이 나타나면 갈아탈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비용 관점이라는 거죠. 이걸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걸 안 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보유한 독수리 오용제가 있단 말이에요.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얘 나의 주머니에 딱 있어. 근데 새로운 애가 나타났어. 예. 정의 요원 독수리 오용제를 얘를 갈아 끼우는 거죠. 새로운 애가 나타났어. 얘를 1번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번 유지. 2번, 좋아, 유지. 3번, 너 좀 위험해. 4번, 실태. 5번,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얘가 빠지고 얘가 5번이 되는 거죠. 독수리 유형제를 갈아 끼는 거죠. 실제로 이 책에서 나오는데, 알파벳 구글이 알파벳이거든요. 하다가 얘를 아웃시키고 애플로 넣었대요. 예. 그때 알파벳이 주가가 좋을 때고 애플이 이제 주가가 낮을 때였대요. 절반가였고 성장성이 더 좋으니까 알파벳을 빼고 애플을 넣은 거예요, 이분이. 알파벳도 그 이후로도 성장을 했는데 얘가 더 날아다닌 거죠. 진짜 성공 사례죠, 성공. 잘 갈아타기 잘한 케이스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냐? 하락장이 됐을 때, 하락장이 될 때 보는 거예요, 하락장이. 이게 중요해요. 하락장일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상승장일 때는 다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애들이 하늘을 나르고 있어요. 그때 보는 게 아니라 하락장 때 매력적인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세 가지 방법 뭐였죠? 요거죠, 요거. 지갑털이 도둑, 성장성이 있냐, 독점을 하냐, 진입장벽이 있냐, 어부들이 기업이 있냐, 이런 것들을 보고 하락장 때 고르는 거예요. 일단 골랐죠? 그리고 기존 종목들과 매력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1번 독수리 오용제 같이 얘 새로운 애 영입할까 고민이야. 자, 너희들 한번 나래비 세워서 고민해보자. 그리고 옛날에 얘들이 얼만큼 날 돈을 벌어다 주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현시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현시점. 옛날에 얘를 통해서 내가 나 얼마를 보내줬지 고마운 애인데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죠. 미래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얘는 얘 대비 지금 되게 싸네. 근데 성장성도 좋은 것 같아. 이게 알파벳과 구글, 애플 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꾸준히 내보내고 얘를 넣는 거죠. 왜 우리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요. 이 독수리 오용제가 한번 픽스됐다고 영원히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봐줘야 돼요. 아까 뭐죠? 성장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이 애들 중에서. 신규 애가 들어와서 갑자기 랭킹 2였던 애가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랭킹 2위였던 애가 갑자기 하락했어. 그 하락한 원인이 일시적인 건지, 시장과 연동해서 일시적인 건지, 근본적으로 펀더멘탈한 쪽에서 경쟁 우위에서 밀린 건지, 아니면 그냥 추세선으로 얘는 원래
가을만 되면 빠지는 애야. 뭐, 봄 되면 다시 올라. 이런 거면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 계속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비즈니스에서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실제로 S&P 스파이죠. ETF 보면 그 시가총액 500개 안에 드는 애들이 지금까지 100년 역사, 100년인지 뭐 70년인지 80년인지 지금까지 유지되는 기업이 1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다이내믹한 거죠. 예. 근데 이게 S&P 좋은 게 뭐냐면 알아서 갈아 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갈아타긴 하잖아요. 내 바스켓 주머니에 독수리 용제를 놓고 내가 갈아 낀단 말이에요. 내 재원에 맞게. 이 해외 ETF가 한 게 뭐니 500개 순위를요. 지가 갈아 껴줘요. 자동으로.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거예요. 이게 저는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런 걸 발명했지 싶어요. 진짜. 이 시가총액 500위에를요. 지들이 알아서 갈아 껴준다니까요. 그리고 지가 공지를 해요. 아 이번에 얘 새로 넣었다. 진짜로요. 얼마나 편해. 이걸 해줘요. 이거를 고민의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 부랑 스파이는요. 정말 와 정말 어떻게 이런 게 있는지 싶을 정도예요. 왜 안 하지 싶을 정도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몇 경이 뭐 조가 아니고 몇 경이 모였죠. 지금 몇 경. 예. 반반 전략. 이분도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챕터 5에서 이제 해외 ETF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인덱스 투자를 하세요. 이분은 매도 타이밍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립식 투자는. 이걸 거치식 투자, 개별 종목 투자를 섞어서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만 하면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시작이 개별 종목 투자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물어봤어요. 주식 좀 하신다는 그 전 회사 동료한테 해외 ETF 들어가기 전에 막 물어봤어요. 주식을 했던 친구들이 한 2명, 3명한테. 왜 ETF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넌 왜 ETF 왜 안 하냐? 지금 나 ETF 나 들어갈 거 고민인데 주식을 하는 너희들 실제 말을 듣고 좀 귀담아 듣고 싶다. 근데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걔네들이 보기에 이 ETF의 수익률은요, 이 본인들이 하는 이 개별 이거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잘해서 ETF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실제로 평균적으로 보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게 이 ETF의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친구들은 주식을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좀 더 월급쟁이보다 약간 거의 투자자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약간 이쪽 비중이 높은 거죠. 이쪽 비중. 이쪽 비중. 예. 그래서 ETF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량 기업들은 적립식 투자, 뭐 월 얼마씩 적금 붙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개별 종목 선별해서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거 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반반, 하프 앤 하프 섞는다는 거예요. 인내는 이게 왜 그러면 저도 이게 계속 보고 있는데 ETF가 거의 그 만병통치약처럼 거의 그런 건데 왜 실제로 ETF로 돈 번 사람들이 10%도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까짓 거, 그래, 장기 투자하자. 야, 10년만 눈 감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각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저도 들어간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 막 하면 그거예요. 인내. 저는 아직 하락장을 아직 경험을 안 했잖아요. 이 하락장이 오면 사람들이 멘탈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하락장이 오잖아요. 단순히 일주일, 이주일,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길면 몇 년, 6년 걸려요. 6년. 아, 10년 들고 있어야 되는데 6년이 하락장이에요. 그렇게 길게 온 때가 있었어요. 짧으면 1년, 보통 3년. 이래서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처음에 만만하게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 보고 알았거든요. 전고점 대비
20% 빠졌을 때 뭐 연도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됐을 때 걸린 기간을 해줬거든요. 제일 짧은 게 1년, 1년. 제일 긴 거, 뭐 76개월 막 이래요. 7년이에요, 7년. 자, 10년 들고 있는데 7년이 하락장이었단 말이에요. 회복은 나중에 이 7년 동안 계속 파란불 들어온 거를 사람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치겠죠. 미치겠죠. 저도 아직 경험 안 했어요. 전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 연일 최고가죠. 이제 시작한 거예요. ETF의 시작점이에요. 이제 꼬라붙고 시작해서 하락장 몇 년, 3년, 5년, 6년이 갈지도 몰라요. 진짜로, 진짜로. 아무도 예상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6년에서 7년 이 파란색으로 도배된 애를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이게 모합이야. 계속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희망을 잃지 않을까요? 계속 올렸다. 계속 올렸다. 깔짝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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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짝깔짝.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돈 안 들어있는 사람들은 결과값을 보고 이걸 왜 못 버텨 했는데 자기 돈이 1억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1억이. 1억이 들어갔는데 전고점 대비 20, 30 맞았어요. 8천 됐죠? 6천. 이거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계속.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이? 이쯤에서 팔고 나오죠. 저 5년 들고 있었잖아요. 1,000만 원 들어갔던 애가 600만 원 됐잖아요. 5년 만에 팔고 나왔잖아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게 600만 원 이 시기가 3년을 갔어요. 이게, 이게 3년을 갔었다니까요. 네. 아, 이게 사람이, 주식 오를 땐 좋죠. 주식 오를 땐 좋아요, 이게. 예. 근데 이 파란색이 6년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파란색으로 하겠는데. 저도 아직 상상도 안 해봤어요. 상상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90%의 사람들이 호기롭게 들어왔다가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해외 ETF, 이 S&P 500, 이 상품에 들어왔다가 10년을 버티면 되는데, 이걸 못 버틴다는 거예요. 한 번 하락장이 오면 짧게는 1년, 3년, 4년, 5년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중에 30%를 이 긴 터널을 이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돈을 계속 붓는 거죠. 이걸 적립식으로. 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건드린 사람, 10년을 하신 사람들은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네. 10년을 그리고 제 나이가 10년이면요. 저 이미 회사에서 이미 뭐 권고사직 당하고 정년퇴직하고 그럴 나이예요. 앞으로 5년도 지금 깜깜한데. 아, 이게 음. 그래서 일단 5년 바짝 넣고 나머지는 조금씩 넣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걸 버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경험. 주린이들이 실패하는 이유예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조바심을 느껴요. 왜? 주식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리번거가 유명한 얘기했죠. 주식 투자 왜 어렵냐? 자기는 그 타자석에 든 타자라는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올 때만 방망이를 휘두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들 포함한 주린이들은 이걸 못 버틴다는 거예요. 계속 방망이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계속 방망이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진아웃 당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올 때만 치면 되거든요. 일단 스트라이크를 보는 눈도 없고, 저는 S&P 500이 스트라이크라고 봐요. 네. 스트라이크라고 봐요. 네. 그러면 그걸 치면 계속 적립식에서 계속 그걸 쳐주면 돼요. 10년 동안 얼마? 10년 동안. 네. 그럼 저도 지금 하락장을 기다리고 있죠. 다들 뭐 공포 사라 이걸 저도 제가 아는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들 하락장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하락장이 은근히 잘 안 오기도 해요. 근데 오면 어떻게 되게 오래 오거든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가 대안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다 계속 돈을 부어라. 어? 그거를 어떻게? 자금의 50%만. 나머지 자금은 10% 하락장 10% 이상 했을 때 그때 들어가라. 이 얘기죠, 이 얘기. 실제로 주식
부자들,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이 다운턴이 왔을 때 그때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음, 이때 킵바잉을 계속 해줘가지고 이걸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공포에 살아.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 막 하락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락장이 그냥 하락장이 아니고 지뢰밭, 이걸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저도 경험을 안 해봤어요. 하락장 경험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 한 평생에서 하락장을 몇 번 경험할까요? 물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같은 분들은 90세 거의 하락장을 많이 경험을 하셨겠죠. 하락장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제 큰 다운폴 이런 것들은 제가 10년 생각하면 몇 번이 올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6년, 7년짜리도 있었다니까요. 10년인가 80년 그 다음 아마 컨버북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오르는데 뭐 5년, 6년 들었대. 이거 회복할 때까지만. 예, 이거 회복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때 팔고 나온 애들은 회복 못 보고 나오는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보고 나온. 근데 이걸 견딘 애들은 이 6년, 7년을 견딘 애들은 회복한 거죠. 회복하고 이때부터 오르니까 뭐예요?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 근데 저도 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것 같긴 해요. 이 다운턴을 버틴다는 게, 이 하락장을 버틴다는 게 경험을 저도 안 해봤다 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왜 90%의 사람들이 S&P 500 다 똑같은 마음, 결심으로 들어오지만 90%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게 왜 그러냐. 이 하락장. 이게 1년은 짧은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그 파란색을 주구장창 보고 있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게 크게 물렸으면 어떡해요. 일단은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 요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4분 들어가면.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에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인간 지표라는 게 있어요. 탐욕과 주식시장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심리가 많이 작용이 된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거 많죠 온라인에 특정 종목이 쏠린다는 거예요. 너 지금 투자 뭐 할래 하려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테슬라 나온다는 거예요. 과열 조짐이라는 거죠. 비관론, 막 악플, 욕. 자기 커뮤니티 하는데 막 그런 막 사라 그러면 막 너 같으면 사겠냐. 막 악플 달고 욕이 달린대요. 아, 이거 하락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해보니까 악플이 많이 달리는구나. 장사 잘 될 때는 올라갈 땐 다들 기분 좋죠. 으쌰 으쌰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불기둥 솟아라 막 서로 막 신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장에는 그냥 한 놈 걸려봐 죽인다 이 모드거든요. 지금 들어가서 해야 돼요 하면은 뭐 너나 들어가라 뭐 내 배 째라 막 이러 막 악플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종목 뭐 지금 사야 될까? 이거 고점이라는 거죠. 지금 저도 요즘 보고 있는데 S&P 500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고점 아닐까요? 약간 과열인 것 같아요. PER이 지금 20배가 넘어가니까 S&P 500은 그래서 돈 되는 키워드,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탐욕 심리와 관련돼서 요런 워딩, 예, 그렇다는 거죠. 예, 돈안 되는 거. 이때는 이제 과열인 거고, 이건 하락장이라는 거.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챕터 4로 가겠습니다. 소음의 홍수 속에서 진짜 신호를 잡는 법. 이게 너무 많아요. 예. 피터린치가 13년간 2,700%의 수익률을 냈대요. 실제 이 피터린치가 이 펀드를 냈는데, 반 이상의 고객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 이 좋은 데 들어가 있어도 결과값이긴 한 건데, 예. 중간에 다 갈아탔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 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S&P 500도 아무리 뭐 스파이 좋은 그거라고 해도 본인이 돈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결국 갈아탄다는 거예요. 본인이 타고 있는 이 열차가 저 유토피아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아탄다는 거죠. 갈아타서 어디로 간다? 지옥, 헬로 간다는 거죠. 고투도 헬. 지옥행 열차로 갈아탄다는 거. 애써 갈아탔는데 얘가 지옥행이야.
그냥 여기 타고 쭉 가면 되는데 지옥행이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가 본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요. 월급쟁이 회사 하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가성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이거 투자경 조금이라도 해봐라. 공부는 공부고 결국엔 뭐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서도 나와요. 그 월부 제본에 그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도 나오잖아요. 실제 투자는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그래요. 뭐 경매로 해서 집을 하나 산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해보세요. 이사. 정 안 되면 이사하는 것도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이사 횟수에 따라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사 횟수에 따라서 자산이 늘어가는 게 달라요. 한 집에서 오래 사는 거,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사를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이 민감하다 보니까 이사를 얼마나 자주 했느냐에 따라 자산 증식이 달라요. 예. 한 번 이사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집을 보고 임장을 다니고 그 지역을 알게 되겠어요. 그리고 뭐 남향이냐, 어디냐, 횡단보도까지 어떻게 되냐, 초등학교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상권은 가깝냐, 이런 걸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사를 할 때마다. 그리고 물은 잘 나오는지, 우리 동의 위치는 어떤지, 재활용 거기까지 어떤지, 그런 것들이 다 산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하시는데, 이분은 그래요. 적당히 하라고 그래요. 핵심만 공부해라. 핵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시장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그랬죠. 주식은요, 돈 공부 많이 했다고 벌리는 시장이 아니에요. 핵심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해. 그리고 실제로 해봐. 이거예요, 이분. 이분이 되게 그걸 잘 꼬집으셨죠. 그래서 뭐예요?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아주 해롭다. 왜? 그분들은 조회수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제목, 이거다, 뭐, 공포, 뭐가 온다, 막. 그래서 그런 정보량과 수익률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괜히 그 말 듣고 매도를 반복할수록 손실이 더 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통계 있잖아요. 그 매도할 때마다 턴오버를 1회로 잡으면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손실률은 커진다는 거예요. 자꾸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정보를 골라라. 그러니까 진짜 정보가 뭘까요? 기업이 관련된 거. 이걸 보라는 거야. 이거. 괜히 쓸데없는 뭐 하지 말고. 우령이 아니고 우려예요, 우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릴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성비 공부는 뭘 해야 되냐?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유튜브 TV 가짜뉴스 차단. 주식으로 돈 벌려면 유튜브를 꺼라. 본인도 유튜브를 하시긴 한데요. 근데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본인의 투자 철학이, 이거 왜 그럴까요? 본인의 투자 철학이 없으면 그래요. 투자 철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A가 얘기하면 A 말이 맞는 것 같고, B가 얘기하면 B가 맞는 것 같고, C가 얘기하면 C가 맞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본인이 공부가 안 돼 있고, 본인이 투자 철학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뭐, 바람에 갈대 불듯이 이리저리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도 반복하면 꼬라박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핫하다, 위기다, 돈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조성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몇 가지 네 개의 사업이 있대요. 위기감 조성. 어, 위기감 조성, 이거. 우리 아이 공부 안 하면, 사교육 안 하면 공부 떨어져요. 지금 부동산 안 하면 떨어져요. 예, 건강 관리 안 하면 떨어져요. 지금 주식 안 하면 돈 떨어져요. 위기감 조성, 이거. 그리고 과시욕, 뭐 이런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심리 자극 몇 개. 이 위기감 있다는 거예요, 위기감. 예. 사교육도 대표적인 거죠. 예. 그러면 진짜 가성비 공부는 뭐 해야 되냐? 산업 리포트 봐라.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막 뉴스,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통계청이라든지 정부 기관에서 릴리즈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왜냐면 걔네는 논조가 팩트 기반이에요. 예. 수치, 올랐다, 떨어졌다.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얘들은. 그냥 팩트 기반.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싫어하시죠? 분량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해석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해석을 잘 안 해줘요, 이거를. 그럼 여러분들이 왜 뉴스를 보죠? 왜? 이걸 해석해서 지들이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올랐으니까 이렇다. 왜 주워 먹기 편하잖아요. 해석해 주니까.
이거는 이쪽 미디어의 얘기예요. 왜? 이 미디어가 조회수를 올리면 어떻게 하려고? 자극적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아니, 뉴스 미디어에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요. 그럼 현재 정부랑 뭔가 대척점에 있어.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녹여서 여기다 논조를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 데이터들을 비꼬고, 얘네들의 그게 있어요. 그게, 꼭 뽑는 게. 그러니까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걸, 그 산업 리포트를. 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요, 공식적인 무슨 뭐 연구원 그런 데서 내놓은 거 자료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걸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 리포트, IR 자료 있죠? IR은 투자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릴리즈하는 거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됐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됐죠. 이걸로 하죠. 이거 듣고 와서 뭐야? 핫하다, 위기다. 그래서 뭐 하죠? 매도 매수 반복하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분은 그래서 그걸 지적해 주셨죠. 이 뉴스를 보더라도 본인이 산업 리포트 보고 기업 리포트 보고 요게 메인인 거고 이거는 참고예요. 참고 플러스 알파. 참고라는 거예요. 참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는 거지.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공부 1탄 산업 리포트를 분석해라.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리테일이다. 저는 리테일 그거 매거진 보긴 하는데 리테일이 3월에 이제 실적 나오고 그 11월쯤 되면 애들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뭐 불프데이, 뭐 연말 뭐 행사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다 프로모션 그게 있어요. 계획이. 그럼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 되고 뭐 이게 다 이게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 산업별 이벤트를 꼭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근데 기업 이벤트는 사실 한 발 늦게 나와요. 호재에서 요거들 뭐 보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럼 기업 리포트를 보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용도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팩트 기반 많은 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해석을 해주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디서 보냐? 한경 컨센서스의 산업, 증권사 홈페이지 투자 정보 이런 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FM 가이드도 그렇고. 그래서 산업 리포트 볼 때 세 가지 정보를 꼭 봐라. 시장 점유율, 예, 요거 1위부터 3등 기업 봐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 성장률과 침투율, 예, 성장의 지속성. 성장이 지금 잘했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속성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지금 그 진입장벽이 있는지,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신사업 침투율, 스마트폰 시장에 5G 들어오는 거, 자동차 시장에 시장 전기차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침투율을 좀 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요 이벤트, 자동차, 화장품, 시즌 할인 이런 거. 이런 거를 산업 리포트에서 필수적으로 봐라. 이게 선행 지표라는 거죠, 선행. 여름에 패딩 사기 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얘네가.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기업 리포트. 1등부터 3등 기업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구글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업 홈페이지 IR 자료 하시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거. BM 구조. 무엇으로 돈을 벌 건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돈을 벌 건지. 이게 뭐죠? 경쟁력이죠. 경쟁력.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짱짱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기업 리포트에서는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걸로 막 트렌드라든지 시즌성은 이게 더 중요하고 그 펀더멘털 보라는 거예요. 이거 펀더멘털. 기본적인 경쟁력 볼 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 이게 변화되는 게 있기도 해요. 해외 시장을 늘리거나 신사업을 런칭할 수도 있거든요. A라는 걸로 해서 돈을 잘 벌었어. 이걸 핵심에 집중해서 이걸 B로 또 연계 사업으로 넘어가. 이게 되면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B로 넘어갈 때 시장성이 있는지 돈이 되는 마켓인지 파이가 있는지 이런 거 같이 봐주면 되는 거죠. 이게 기업의 펀더멘털, 본원적 경쟁력이 있는지를 기업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업의 그러니까 이벤트라든지 시즌성을 보는 건 요걸 보는 거죠. 요 두 개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쓰잘데기 있는 거 보지 말고. 예,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개별 뉴스 커뮤니티. 근데 그리고 요거는 참고. 요건 참고. 이거 두 개를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참고하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 주죠. 몇몇 분들은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세요. 몇몇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잖아요. 그럼 그런 댓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상승장,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해석.
비관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챕터 7은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ETF 얘기를 하세요. 아까 그 얘기 중에 반반 전략 있었죠. 근데 ETF도 좀 잘 활용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시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상황별 대응 전략, 룰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상승장, 하락장이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면 상승장이 오는 대로, 하락장이 오면 하락장이 오는 대로 임의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룰을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걸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뭔가가 그랬죠. 투자 심플하게 해라. 고민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해라. 대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심플하게 하는 거죠. 심플하게. 그리고 시장 조종은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물 빠진 수영장. 수영장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물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표현 좋죠. 비유가 좋아요. 누가 헐떡 벗고 있는지 수영하는지 물이 차 있을 때는 얘가 노팬티인지 무슨 비키니를 입었는지 아니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빠지면 아, 얘 수영복 안 입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변화에 대해서 신속,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룰 세팅을 해 놓으라는 거예요. 본인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게 투자 철학과 이게 다 맞물리는 거죠. 이게 다. 투자 철학이 쓰고 이거에 따라서 룰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고점 대비 20% 하락했다? 그럼 스파이로 매수한다. 이런 게 다 이분은 저 같은 경우 이제 ETF만 하는데 이분은 ETF랑 개별 종목도 하시니까 개별 종목도 하시니까 요렇게 될 때 ETF를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 그렇게 룰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또 실전 5가지 상황은 뭐냐? ETF를 끼고서 보통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ETF를 잘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유망 분야 산업 리포트를 보고 유망 분야를 아는 거죠. 아, 이쪽 산업이 크고 있구나. 묻어두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10% 하락이 되면 꾸준히 모은다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꾸준히. 이게 지금 뭐죠? 우리 스파이 같은 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나오네요. 위기를 기회로. 종급전 대비 20% 하락장이 왔다. 3대 지수 투자한다는 거예요. 스파이, QQ, DIA. 예. 나스닥, 다우존스. 요거 지수 연동을 든다는 거죠. 이거는 우량주, 요거는 지수.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복 산업 투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비정상이었다가 정상화되는 거. 대표적인 거 뭐죠? 코로나 때. 그런 거. 3개월, 6개월 보유 후 매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행이 계속 죽쓰고 있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죠. 그런 애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얘는 팔시점이 언젠가 도래하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경기가 민감한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뭐 금리라든지 유가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라든지 유가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자산 다양화. 채권이라든지 이거 포트폴리오죠. 주식만 넣으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의 다른 국가에 또 투자하기. 그것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주식 투자에 좀 난이도가 높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여기까지는 아니고 영상이 잠깐 끊겼네요. 뭐 카드사에서 뭐가 와가지고 본인 인증하고 해야 돼서 아, 어디까지 들어가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이제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요 5가지 유형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 저는 솔직히 요 정도? 이거는 뭐 저는 뭐 언감생심 언감생심 바라지 않고 제가 참고할 건 요 정도? 저는 이거를 20% 했다고 해서 이게 하락장이 오면은 더 들어갈 거긴 한데 예, 지금은 매일 좀 사고 있죠. 매일 저는 ETF 대표적인 걸 꽂아주세요. 이거를 티커라 그러거든요. 티커. 이 약자. 이게 주식 사이트 가시면 요거 티커라 그래요. 요걸 보시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엔 요 LIT나 신세생, ICLM 요런 애들 이런 거 봐주시면 좋고 헬스케어는 이제 XLV, XBI
IHIG, 의료장비 같은 애들. 솔직히 저는 이런 테마주나 섹터는 저는 들어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하고 ETF 선택 시세상 운용 규모 충분한가?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좀 돼서 1천억 달러 이상이고 100만 달러 미만 하지 말라는데 이게 더 커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워낙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운용 수수료 중요하죠. 1% 미만이 적정하고 상장일은 오래되었는가? 2008년 이전. 왜냐면 2008년 때 닷컴버블 하면서 그거를 이제 지나내죠. 2008년에 이전에 됐다, 2008년을 견디고 지금까지 있는 애라면 상당히 운용을 잘한 거죠. 굉장히 성장. 이걸 다 지나낸 거죠. 그 큰 다운폴을 이겨낸 거죠. 운용사 3대.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요 정도에 속하는 애들이 운영하는 ETF면 좀 지금 ETF 굉장히 많죠. 이거 몇천 개가 그럴 거예요.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지금 막 별의별 ETF가 막 다 생겼어요. 그래갖고 다 들어가지 마시고 적어도 요 정도 필터링은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아까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들이 여기서 나와요. 예, 여기 이렇게 위기 지수 ETF 보시면 이제 56년부터 20년까지 50년이죠. 11번은 20% 이상 하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스파이랑 QQQ, DI를 들어간다. 이거죠. 50년 동안 11번이라는 거죠. 예. 50년 동안 11번? 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기 후 회복할 분야를 노리기, 뭐, 코로나, 광고, 뭐, 주택건설, 이런 것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고, 관심 있으신 분들, 이게 경기 민감한 거,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원자재, 이런 거, 이게 티커라고 부르니까 요거 좀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예. 원자재, 현금 흐름 만들기 국가 분산, 이런 거, TLT. 미국 주식이거든요. 미국 무적의 조합이죠. 주식 60%, 채권 40%.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 ETF, 채권. TLT, IF, 샤이, GLD, SLV. 요거. 미국 채권입니다. 요거 티커로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고, 배당주는 뭐 이제 XLP, XLU, 헬스케어, 리츠, 배당 성장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국가들도 있어요. 예, 이거 좀 유럽 전체 VGK 요것도 하시는 분들 있긴 해요. 요것도 그리고 단기 테마성 테마 이런 것도 빅 이벤트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그러니까 ETF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 5가지 유형에 따라서 ETF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ETF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저는 ETF 지금 잘 늘리고 싶진 않으니까, 챕터 5는 한 요 정도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예,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죠. 이제 주식이 상황이 있는데, 여러 상황이 있는데, 룰 세팅을 해라. 이거 자체가 이 룰 세팅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이게 투자 철학? 본인의 투자 철학? 이랑도 이제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만의 이렇게 하면 아까 같이 그 소음 끄기 온갖 미디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로 본인이 좀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제 겨우 ETF 한지 이제 2달, 3달 남짓밖에 안 되고 저 주식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더 하고 싶지도 않네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냥 요 정도 찾아보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ETF는 솔직히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ETF는 그런 것 같아요. 이 S&P 500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게 꿈의, 예, 그런 것 같아요. 성급하게만 굴지 않고 내가 이상한 데만 꼬라박지 않으면 시간과 내가 함께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쭉 흔들리지 않고 쭉 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ETF 들어가서도 손해봤다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스파이라든지 그거. 그래서 저는 요런 얘기들은 저는 솔직히 아직 와닿지는 않나요? 물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ETF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이제 내가 좀 더
챌린지하게 조금 좀 더 배팅 좀 더 해보겠다. 내가 좀 더 수익을 좀 더 해보겠다. 그 좀 나눠야겠죠? 실제로 나누는 분도 계세요. 뭐 ETF, 채권 30, 뭐 ETF 뭐 50, 10% 정도는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고수익 나는 쪽, 그쪽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어느 정도 이게 안정적으로 얘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10% 정도는 약간 테이크 리스킹 하면서 조금 고수익 날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고수익을 보려면 약간 이런 쪽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메인으로 가지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조금 흔들려도 얘가 버퍼가 돼서 얘가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놓고서 요런 거를 좀 들어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고수익률만 보고 여기다 넣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거는 투기죠, 투기. 도박이에요. 그건 도박. 그건 도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메인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포트폴리오 관리. 한 끗 차이긴 해요. 근데 한 끗 차이. 그러니까 뭐죠? 투자는 편안해야 되고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투자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책을 보고 있는데 막 주식 어디가 좋다, 뭐 기법, 금융기법 이런 거가 저는 솔직히 이제 안 와닿아요. 이런 마음가짐 있죠, 마음가짐. 마음가짐. 주식을 바라보고 이 주식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마음가짐. 이거를 계속 책을 통해서 뭔가 계속 강화하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주식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 요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마음가짐. 조바심 내지 않고.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요. 아, 그럼 내가 지금 해외 ETF, 스파이, VOO 들어갔는데 나의 투자 철학은 과연 무엇인가? 누구한테 딱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그냥 해외 ETF, 뭐 스파이, 뭐 공부 안 해도 들어가고 10년만 기다리면 수익 난다 하니까 그냥 쫄래쫄래 들어간 거 아닌가? 설령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이제 2개월, 3개월 지나갈수록 본인만의, 저만의 어떤 그런 뭐 노하우라긴 그렇고 뭔가 원칙, 철학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저도 지금 고민 중이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 또 중간에 끊기긴 했는데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유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